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3만 피트 상공, 루프트한자 여객기 안에서 독일 승무원 안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태풍으로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고 독일 노인 승객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목적지 일본 공항들은 모두 폐쇄된 상황이었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후진국일 거라 확신했던 한국 인천공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착륙 직후 안나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의료진의 완벽한 대응, 믿기 힘든 공항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놀라운 신뢰 문화까지. 도대체 그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하루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저는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소속 승무원 안나라고 합니다. 벌써 7년째 하늘을 누비며 세계 곳곳을 다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직업이었죠. 파란 하늘 위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시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스케줄, 시차 적응으로 무너지는 건강,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열정.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런던으로, 런던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매일 같은 안전 시연을 하고 같은 기내식을 서빙하며 같은 미소를 지어야 하는 일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즘 들어 자주 두통을 호소했고 토마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며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는 종종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죠.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설렘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 노선을 맡은 동료들은 달랐어요. 특히 도쿄나 서울을 오가는 선배들은 항상 활기가 넘쳤거든요. 클라우스 선배는 한국 노선을 15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매번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해. 매번 갈 때마다 놀라게 돼. 솔직히 저는 그런 말들을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 정도가 선진적이고 체계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에서 자란 제게 아시아는 여전히 낯선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승무 스케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나, 내일 도쿄행 LH715편에 투입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11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처음 만나는 승무팀, 그리고 도쿄라는 새로운 도시. 과연 이번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나 도쿄로 향하는 LH715편, 이륙 후 6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토마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장실에서 벨이 울렸고 수석 승무원인 클라라가 급히 앞으로 향했어요. 몇 분 후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태풍 마을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고 해. 일본 전역에 비상이 걸렸어.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점점 검게 변하고 있었고 기체의 진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처음 장거리 비행을 하는 젊은 승객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 기장의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본 상공에 강력한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 모두 운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독일어와 영어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목적지를 변경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한국?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 정도만 떠올랐고 한국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옆자리의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공항이 우리 같은 대형 항공기를 받을 수 있을까? 시설은 괜찮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에서 자란 저희에게는 프랑크푸르트나 미넨 공항이 기준이었거든요. 유럽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익숙했던 저희는 솔직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공항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이 어디지? 일본 근처 아닌가? 공항 시설이 괜찮을까?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의 한 독일 기업 임원은 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중요한 미팅이 내일 있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갈 수 있겠지? 클라라가 승객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한국 공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할까? 숙박이나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지?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관제탑과 연락을 취했고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약 7시 분 후 도착 예정이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여전히 먹구름이었지만 기체의 진동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제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으로 향하는 항로를 잡은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내는 비교적 안정을 되찾았고 승객들도 점차 진정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점검하며 승객들에게 물과 담요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독일인 노신사 한 분이 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손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울면서 할아버지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즉시 기내 의료킷을 가져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맥박을 재어보니 매우 불규칙했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라라가 급히 기장실로 향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 곳곳에서 3명의 한국인 승객들이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첫 번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학년 실습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20년째 심장내과 전문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중년 여성 약사였어요. 세 번째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5년간 근무했다는 간호사 출신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손길 같았거든요. 이들은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의대생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고 맥박이 불규칙하며 혈압이 많이 떨어진 심방세동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약사는 기내 의료킷에서 니트로글리세린과 아스피린을 찾았고 간호사 출신은 이미 환자의 자세를 안정시키고 기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에서도 기내 응급 상황은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승객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손녀가 여전히 울고 있었는데 의대생이 부드럽게 할아버지의 평소 복용 약물에 대해 물었어요. 가방에서 나온 약을 확인한 약사는 와파린과 베타블로커를 보며 만성 심방세동 환자임을 파악했습니다. 순간 기내가 작은 의료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3명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완벽한 협력을 보여주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저는 그저 이들을 보조하며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공항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의료진과 상담 중입니다. 착륙까지 40분 남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 공항에서도 이런 수준의 대응이 가능할까?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왠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기내가 작은 의료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3명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완벽한 협력을 보여주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저는 그저 이들을 보조하며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기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인천공항 관제센터에 의료, 응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관제센터에서는 단순히 착륙 허가만 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와 증상을 상세히 물어온 거예요. 나이, 성별, 의식 상태, 맥박, 혈압, 호흡 상태, 그리고 현재까지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관제센터에서 곧바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연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지상의 의료진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몇 분 후 기장실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는 현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기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치 방법을 단계별로 지시했어요. 한국인 의대생이 기장실과 연결된 통신 장비를 통해 지상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의학 용어들이 정확하게 오가며 마치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협진하는 것 같았어요. 지상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현재 시행 중인 처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안내했습니다. 산소 공급량 조절, 체위 변경, 그리고 특정 약물의 투여 시점까지 세밀하게 지시했어요. 약사 역할을 하던 승객은 기내 의료kit에 있는 모든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정확히 보고했고, 지상 의료진은 환자의 기존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최적의 처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사 출신 승객은 환자의 활력 징후를 10분마다 측정하여 지상으로 보고했어요. 맥박, 혈압, 호흡수, 산소 포화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에서도 기내 의료 응급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하고 착륙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의 의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관제센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착륙 예정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 내 의료센터는 물론 인근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와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환자의 의료 기록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검사 장비와 치료실도 예약해놓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환자 가족의 통역을 위해 독일어 가능한 의료진도 함께 대기시키겠다고 했어요. 손녀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기내에서는 한국인 승객들의 전문적인 처치 덕분에 환자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맥박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착륙까지 20분이 남았을 때 지상 의료진은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착륙 후 즉시 이송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공항 내 의료센터에서 1차 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며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제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착륙 10분 전, 기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독일인 환자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고 손녀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한국 공항에서 과연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활주로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일렬로 반짝이며 착륙 경로를 정확히 안내하고 있었고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착륙 직전 창밖으로 본 광경이었습니다. 소방차 3대, 구급차 2대, 그리고 각종 지원 차량들이 이미 정확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군사 작전처럼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바퀴를 댄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륙의 충격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기장의 완벽한 착륙 덕분인지 아니면 한국인 승객들의 지속적인 처치 덕분인지 환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탑승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야 탑승교를 연결하는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사전에 계산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엔진이 꺼지자마자 탑승교가 연결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최소 7분은 걸리는 일인데 말이에요. 탑승교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그리고 독일어 통역사까지 총 6명이 완벽한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팀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속도였어요. 기내에서 지상으로 전송했던 모든 의료 정보가 이미 태블릿에 정리되어 있었고 지난 40분간의 처치 과정과 투여된 약물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환자를 간단히 진찰한 후 즉시 이송 결정을 내렸어요. 들것이 기내로 들어오고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독일어 통역사는 손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안심시켰어요.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지상 요원들은 정확한 수신호로 구급차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구급차는 활주로에서 공항 의료센터까지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환자가 쓰러진 지 단 1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늘 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착륙과 동시에 전문 의료진에게 인계되기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른 승객들의 하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도 다른 승객들은 정상적으로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평상시 모습일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걸까? 하지만 공항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6장 공항이라는 작은 도시, 환자 이송이 끝난 후 저희는 일본행 연결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소 6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인천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연속으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 의료센터였어요. 응급실 수준의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수술도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더군요. 독일의 지방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캡슐 호텔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휴게시설이 아니라 완전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각 캡슐마다 개인 TV,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USB 충전 포트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캡슐 호텔 바로 옆에는 무인 샤워 시설이 있었습니다. 동전 몇 개만 넣으면 깨끗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건과 어메니티까지 제공되었어요. 장거리 비행 후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서비스였습니다. 식당가를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은 물론이고 인도 음식, 태국 음식까지 정말 다양한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공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일의 일반 레스토랑보다 저렴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은행과 우체국까지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안에서 환전은 물론이고 국제 송금까지 가능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전 세계 어디로든 택배를 보낼 수 있었고 심지어 여행 중 산 기념품을 본국으로 바로 발송할 수도 있었어요. 쇼핑 공간도 대단했습니다. 면세점은 물론이고 한국 전통 공예품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뷰티 제품들을 모두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들과 노트북을 본 순간이었어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채로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심지어 안전하다는 일본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비싼 전자제품을 그냥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곳곳에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전하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가방을 의자에 걸어둔 채 멀리 있는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까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동료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마리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공항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중 하나라고 도난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문화가 만들어낸 풍경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개인의 소유물을 존중하고
타인을 믿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험관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 입기, 전통악기 연주, 서예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루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6시간의 대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대기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본 것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공항 푸드코트에서 떡볶이, 김밥, 라면을 주문했는데 첫 입에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떡볶이의 첫 맛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매콤한데도 달콤하고 쫄깃한 떡의 식감과 진한 소스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독일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매운맛에 혀가 얼얼했지만 자꾸만 손이 가는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김밥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일본의 마키와 비슷해 보였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 계란말이의 부드러움, 우엉과 당근의 은은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면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독일에서 먹어본 인스턴트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한 국물의 깊은 맛, 쫄깃한 면발, 그리고 다양한 토핑들까지. 특히 김치와 함께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음식들이 공항 푸드코트에서 먹는 패스트푸드라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항 음식이라고 하면 비싸고 맛없는 샌드위치나 소시지 정도인데 한국은 패스트푸드조차 이렇게 풍부하고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조용했어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질서를 중시하지만 한국의 이런 배려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휴대폰 사용 매너였습니다. 통화를 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하고 급한 일이 아니면 문자로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조용히 부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도 놀라웠어요. 길을 물어보면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까지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어요. 한 가지 웃긴 일화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자신의 일을 멈추고 직접 화장실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화장실 앞에서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까지 물어보시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는 승객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들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기술 활용 능력이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도 QR코드를 스캔해서 메뉴를 주문하고 10대 학생들은 복잡한 앱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들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체크인, 수화물 위탁, 심지어 면세품 주문까지 모든 것을 셀프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을 위해 직원들이 항상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상과 시스템, 식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완전히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낡아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였어요. 연결편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단 6시간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일본행 연결편에 탑승하기 위해 게이트로 향하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지연이나 결항된 항공편이 거의 없었어요. 태풍이라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시 운항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면서 지난 몇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위기의 순간에 완벽하게 대응한 한국인 승객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의료 네트워크, 군사 작전 같았던 공항의 응급 대응 시스템,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실내 문화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이라는 점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시민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작고 후진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독일보다, 아니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모든 것을 자동화했지만 동시에 사람 간의 배려와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균형 감각은 독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탑승 안내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번에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토마스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고 마리아는 공항의 완벽한 서비스에 놀라워했습니다. 클라라는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다음에 아시아 노선 지원할 때는 꼭 한국 노선으로 지원해야겠어.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업무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한국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로 유명한 한류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상, 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며칠 후 승무 스케줄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노선 담당을 희망한다고 말이에요. 담당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서울 김포공항 노선 담당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이 아닌 김포였지만 상관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첫 서울 근무를 앞두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책들도 읽고 K-드라마도 보면서 준비했어요. 동료들은 저의 이런 변화를 신기해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지쳐있던 승무원 생활에 다시 활력이 돌아왔어요. 매일 같은 루틴에 지겨워하던 제가 새로운 도전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렀던 경유지였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비상착륙은 제게 있어 가장 행운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독일 승무원 안나의 놀라운 한국 경험담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